그 얘기 아까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쯤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혹은 본인이 내가 그 말을 벌써 했었나? 하고 머쓱해진 기억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요. 이 반복되는 질문과 말, 그냥 잠깐 깜빡한 실수로 넘기기엔 그 안에 아주 조용한 시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들어서면서 반복되는 말과 질문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초기 치매의 3단계 징후를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그게 단순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인지 오늘 그 구분점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두 가지 이유로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지금 내 뇌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가족 중 누군가의 작은 이상을 먼저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중요한 정보를 잊지 않고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작은 약속처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병원 치매센터의 공통된 연구에 따르면 질문을 반복하는 현상은 치매 전환 단계에서 가장 초기 징후 중 하나입니다. 기억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라 먼저 무의식적으로 같은 말,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패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은 그저 잊어서가 아니라 뇌의 단기 저장 능력 자체가 흐려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볼로냐 대학 뇌신경연구소에선 이를 순환형 기억장애라고 부르며 이 증상을 3단계 징후로 구분해 조기 진단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단계를 어렵지 않게 생활 속 사례와 함께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나도 깜빡깜빡하는데 다 그런 거지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내뱉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망증과 초기 치매는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망증은 기억을 꺼내는 열쇠를 잠시 놓친 겁니다. 그래서 단서가 주어지면 다시 떠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누구 만났더라 하고 생각이 안 나다가 누가 파란 셔츠 입은 사람 말이야라고 말하면 아 맞다 박신혜 하고 기억이 돌아오죠. 반면에 치매는 기억 자체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단서를 줘도 뇌 안에 저장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시 떠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건망증은 내가 잊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치매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불안해하며 아, 요즘 나 왜 이렇게 깜빡하지? 라고 걱정하시지만 치매의 초기 단계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반복된 질문이나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화를 내거나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서울대병원 인지신경센터의 김현정 교수도 치매는 기억력 자체의 손상이지만 건망증은 인출 능력의 지연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건망증은 지각 있는 깜빡임, 치매는 인식조차 어려운 기억 손실인 셈입니다. 초기 치매는 단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한 실수 같은 순간들이 반복되며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세 가지 단계를 사례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변화는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밥 먹었나? 지금 몇 시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이런 질문을 몇 번이고 반복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질문을 스스로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이 아까 물어보셨어요라고 말해도 본인은 내가 언제 하고 당황하거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단기 기억을 저장하고 유지하는 작업 기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대화 습관입니다. 예를 들면 손주의 학교 이야기를 10분 간격으로 반복한다든지 어젯밤에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몇 번씩 다시 꺼냅니다. 본인은 그 이야기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거나 내가 그랬어 라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는 뇌가 정보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즉 시간의 흐름을 기억하는 기능이 약해졌다는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중요한 사건이나 일정이 계속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의 생일이나 병원 예약 날짜를 며칠씩 착각하거나 이미 지나간 일을
오늘 있을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약을 먹었는데 또 먹으려고 하거나 아예 먹었다는 기억이 없는 경우도 잦아집니다. 이건 뇌가 시간, 사건, 장소를 연결해 기억하는 능력, 즉 에피소드 기억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징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병적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뇌의 기억 회로가 무뎌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이 2주 이상 반복된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말고 생활 속 점검과 실천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엄마가 원래 말씀이 많으신 편이 아니었어요. 늘 차분하게 집안일 정리하시고 조용히 책 읽으시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그렇게 말문을 여신 건 42세 박진희 씨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오늘 점심 뭐 먹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잖아 했더니 아 그래? 내가 그랬어? 하고 멋쩍게 웃으셨어요. 그땐 그냥 넘겼죠. 저도 바쁘고 엄마도 그럴 수 있지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손주가 어디 학교 다니는지 또 물으시고 이미 들은 이야기를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박 씨는 불안한 마음에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 날짜와 함께 반복된 질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만에 7번. 5일째 되는 날엔 12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전엔 절대 그러지 않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결국 병원에 모시고 가게 되었고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루틴을 바꾸면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너무 빠르게 발견한 거라고요. 그날부터 가족들은 매일 아침 엄마와 함께 창밖을 보며 날씨를 말하고 어제 있었던 일을 소리내어 말하고 저녁이면 하루를 한 줄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엄마가 요즘은 스스로 말하세요. 내가 오늘은 이 얘기 2번 안 했지? 하고 웃으시면서요. 그렇게 박 씨 가족은 치매를 치유한 게 아니라 기억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활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병원에서 하는 검사와는 다르지만 스스로 기억의 흐름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3가지 이상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침에 식빵을 구워 먹었다. 점심 전에 병원 예약 전화를 했다. 오후에 손주가 와서 귤을 먹었다. 이처럼 장소, 사람, 감각, 순서가 함께 기억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만약 3가지 이상이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나고 그 일이 어제 있었던 일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지금의 기억력은 일상적인 범주 안에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가 언제인지도 헷갈려요라는 느낌이 강하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섬세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건 기억력 자체보다도 내가 하루의 맥락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는 체크포인트입니다. 해답은 기록과 리듬 안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실천 루틴은 내가 다시 하루의 리듬을 따라가도록 돕는 과학적이고도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그 징후들을 완화시키고 우리 뇌에 다시 리듬을 줄 수 있을지 생활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초기 치매의 징후가 의심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매일 기억할 기회를 갖도록 돕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건 약보다 빠르게 뇌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힘을 다시 깨워주는 방식이죠.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은 경도인지장애가 시작된 60세 이상 어르신 108명을 대상으로 일상기억훈련 루틴을 적용한 6주간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꽤 놀라웠습니다. 하루에 단 5에서 10분의 기억 루틴만으로 반복된 질문 횟수는 평균 38% 감소했고 본인의 기억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57%에서 82%로 상승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뇌에 강한 자극을 주는 실천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 일기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세 줄로 정리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침에 딸과 통화했다. 점심은 김치찌개를 먹었다. 오후에 TV를 1시간 봤다. 이렇게 단순한 기록이라도 뇌는 하루의 정보 흐름을 정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손글씨로 직접 쓰는 것이 뇌의 운동 기억과 시각 기억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둘째는 감각 회상 훈련입니다. 냄새, 소리, 음악처럼 감각을 자극하는 차원을 활용하면 기억은 훨씬 더 강하게 뇌 속에 각인됩니다. 오래된 사진을 보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이야기해보거나 젊었을 때 즐겨 들었던 음악을 함께 듣고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도 장기 기억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루틴입니다. 셋째는 예측 훈련입니다. 오늘의 일정을 미리 써보고 밤에 그 일정대로 되었는지 스스로 체크해보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손주가 온다, 산책을 나간다처럼 간단한 것도 좋습니다. 이건 뇌가 미래를 상상하고 비교하는 기능을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기억뿐만 아니라 사고력, 판단력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억력을 지키는 핵심은 많은 정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흐름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고 감각을 통해 되새기는 루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인 클리퍼드 사펀 박사도 기억은 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길러진다고 말했죠. 이 말은 곧 우리가 매일 어떤 리듬으로 하루를 보내느냐가 기억을 살릴 수도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소해 보여도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1년, 5년, 10년 후의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뇌를 깨우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반대로 뇌를 점점 무디게 만드는 생활 조합들을 짚어볼 차례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도 모르게 기억을 방해하는 습관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흔한 예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드시는 경우입니다. 아침은 입맛이 없어서 그냥 건너뛰고 점심에 한 번에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뇌 입장에서는 기억 회로를 쓰지 않는 시간을 길게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시간 동안 뇌는 불안정한 상태로 머물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의력과 인지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탄수화물고 나트륨 식단, 즉 하얀 밥, 국반, 찬젓갈 조합의 반복입니다. 이런 식사는 익숙하고 편하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다시 급격히 떨어뜨리는 롤러코스터 패턴을 만들죠. 이런 변화는 뇌의 혈류순환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억 저장과 집중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밤늦게 TV를 보다가 그대로 소파에 누워 잠드는 습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어두운 환경에서 자야 뇌가 진짜로 기억을 정리할 수 있는데 밝은 화면을 보며 깜빡 잠든다면 뇌는 숙면에 들어가지 못한 채 기억 정리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나 잠들기 한두 시간 전의 습관이 기억력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 시간 동안 긴장된 뉴스나 자극적인 드라마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날의 기억은 뇌에 긍정적으로 저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뒤엉켜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드리드 신경생리학회에서도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354명을 대상으로 한 수면 습관 연구에서 밤 11시 이후 잠드는 습관을 가진 그룹이 그보다 일찍 자는 그룹에 비해 인지 처리 속도와 단어 회상 능력이 21%가량 낮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평범한 식사와 수면 습관 속에 뇌 건강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독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길지만 뇌는 매 시간마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치매 초기의 신호는 하루 전체가 흐르는 패턴 속의 이상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즉, 언제 그런 일이 반복되느냐를 유심히 살펴보면 뇌가 어느 시간대에 가장 약해지고 있는지 또 어디서부터 회복을 도와야 할지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아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정신이 맑고 비교적 기억력이 선명해지는데 초기 치매의 경우 이 시간이 오히려 혼란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일상의 순서가 떠오르지 않거나
식사 준비를 하다가 재료를 놓고 몇 번씩 방을 오가는 모습. 이건 단지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뇌의 전두엽이 아침의 작업 기억을 충분히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단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후 시간대에는 피로와 함께 기억력 저하가 더 두드러집니다. 이른바 일몰증후군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낮에 있었던 일을 잊고 또 반복하려는 행동이 많아집니다. 어떤 어르신은 오후 4시만 되면 자신이 오늘 이미 외출했던 사실조차도 잊고 오늘은 나가질 않았어라며 산책을 또 하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복은 하루의 맥락을 잡지 못하는 뇌의 방향 감각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이후 어두워지는 시간대는 뇌에게 있어 정보 정리의 시간입니다. 이때 너무 많은 자극을 받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일이 생기면 뇌는 그날의 기억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중에 다툼이 있거나 TV 뉴스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크게 동요되면 그날 하루의 정보 전체가 불안이라는 감정 아래에 묻히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뇌는 그 다음날 아침에 스스로 기억의 실타래를 푸는데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별 뇌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니라 기억을 돕는 전략이 됩니다. 아침엔 천천히 일과를 정리하고 오후엔 되도록 규칙적인 활동으로 리듬을 유지하며 저녁엔 감정을 가라앉히고 평화로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 이 작은 시간 인식만으로도 하루의 기억 곡선은 훨씬 덜 흔들리고 안정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선이 반복되고 며칠이 쌓이면 뇌는 다시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마치 오래된 멜로디를 듣고 어느새 따라 흥얼거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우리 뇌도 익숙한 리듬을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회복을 조금 더 확실하게 돕기 위해 아주 간단하면서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뇌를 깨우는 하루 3단계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루 24시간을 3개의 흐름으로 나눠 시간대별로 뇌의 역할을 자극하고 기억 회복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한 약도 거창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만 다르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 리듬 깨우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며 날씨를 말로 표현해 보세요. 오늘은 흐리네. 바람도 좀 불고.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현재 시간과 환경을 뇌가 인식하게 만드는 첫 자극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제 있었던 일 중 하나를 소리내어 말해보는 겁니다. 어제는 딸이 전화했었지. 이건 해마의 기억 회로를 아침부터 가동시키는 작용을 하며 뇌가 오늘도 기억을 이어가야겠다는 신호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단 2분이면 충분하지만 뇌는 이미 깨어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낮의 집중 루틴 유지입니다. 낮 시간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는 늘 같은 시간대에 하고 산책이나 가벼운 집안일을 같은 순서로 반복하세요.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 같지만 뇌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흐름을 제공해주는 매우 안정적인 정보입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종이 위에 짧게라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엔 콩나물국을 먹었고 오후엔 마당에 나갔다. 이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내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리하며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서울대 인지행동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일과 요약 습관만으로도 인지 속도 유지율이 최대 24%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저녁의 정리 루틴입니다. 해가 지고 조명이 어두워질 무렵부터는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보다 감정을 안정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TV를 꺼두고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물로 손이나 발을 씻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제 정보를 정리하고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엔 오늘 하루 중 기억에 남는 일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손주와서 웃겨줬지. 마당에 핀 꽃이 예뻤다. 이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감정을 기반으로 기억을 고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기억력 연구팀도 감정이 담긴 기억은 더 오래 저장되고 더 늦게 퇴색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낮, 저녁의 흐름만 정리해도 우리의 뇌는 매일 정리되고 정돈되며 조금씩 명확한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일을 보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는 6개월, 1년이 지나면 뚜렷하게 벌어집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내 기억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은 단지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온기를 지켜주는 등불 같은 것입니다. 그 등불이 흔들릴 때 우리는 주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규칙적인 하루,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 하나하나가 거창해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요즘은 왜 이렇게 머리가 맑지? 전에 잊었던 일이 다시 떠오르네 하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기억을 되찾는 여정은 결코 혼자의 몫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 따뜻한 하루를 이어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자꾸 말을 반복하시는 어르신이 떠오르신다면, 말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괜히 힘들어 보이신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공유 버튼을 눌러 가족 단톡방에 한번 보내보셔도 좋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기억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궁금한 점도 나눠주세요. 저는 늘 이곳에서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기억은 운명이 아닙니다. 돌볼수록, 따뜻하게 감쌀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이 기억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